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브레이션 네 번째 시간으로 일자유두개 시스템의 외부 가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하모닉 가진에 대한 일자유두개 응답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의 외부에서 FT라는 가진을 해주면 이제 XT라는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요 힘들을 다 표현을 해주고요. 그러면 힘이 FT가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스프링의 복원력이 반대 방향으로, 다음에 댐퍼에 의한 저항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힘들을 가지고 이제 F는 MA를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매스가 x2-로 이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게 돼서 이 F는 MA식을 세우면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변을, 이게 이제 책에 따라 다른데 요 FT를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고, 여기서는 요 FT를 K 곱하기 스몰 FT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몰 FT를 A 코사인 오메가 T로 두고 이러한 하모닉 펑션으로 가진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변을 매스 M으로 나눠주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텀은 점성계수와 고유진동수로 표현이 되고요. K 오버 M은 고유진동수의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써서 트리고노메트릭 폼을 이용해서 표준형의 일자유두개 시스템의 가진 시스템의 표준적인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네, 이 식을 1번식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해를 가정해야 되는데, 미분 방정식의 우변에 저렇게 코사인 함수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요 지금 2개 미분까지 되어 있는 요 미분 방정식이 연산을 해서 저 삼각함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요 해가 사인 코사인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에 개수를 부여한 다음에 두 개를 중첩을 해서 일반 해를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한 해를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저 개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 미분해준 텀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해주면 오메가가 튀어나오니까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으로 미분이 되죠.
그리고 뒷텀은 그냥 오메가 n 제곱 곱해서 더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항을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럼 이 식이 오메가 n 제곱 a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코사인밖에 없으니까 이 사인에 있는 개수 텀은 제로가 되고 이 코사인 앞에 있는 텀이 오메가 n 제곱 a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1, C2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요 간단한 식이니까 크레머 룰로 풀 수가 있겠죠. 크레머 룰은 먼저 저 행렬식을 만든 다음에 분모에는 행렬식의 디터미넌트를 써주고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분자에는 이 디터미넌트에서 이 우변에 있는 텀을 지금 C1을 구할 거니까 맨 앞쪽 첫 번째 열에다가 대체를 시켜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줍니다. 네, 이렇게 써주고 대각선 곱해서 빼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좀 오메가 n의 4승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비슷하게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역시 디터미넌트 행렬식의 디터미넌트 써주고 위에는 저 오른쪽에 있는 항을 두 번째 열에 대입을 해주고 나머지는 원래 있던 텀을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면 역시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준 형식으로 정리가 되고 네, 요 식을 다시 한번 이전에 했던 대로 분모 분자를 오메가 n의 4승으로 나누면 네, 이렇게 되죠. 이 두 개를 묶어서 4번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요 4번의 개수식을 아까 구한 요 2번의 일반의 식에 넣어주면 우리가 이제 그 변이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을 2번에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변이의 일반식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1, C2 개수를 대입한 다음에 공통된 항을 빼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로 좀 묶어낼 건데, 여기를 루트로 2번 쪼개가지고 써보면 이렇게 해주고 중괄호 안에다가 다시 한번 루트를 써주면 이렇게 되고, 원래 있던 성분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한번 이렇게 하고 중괄호를 묶어주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되면 이제 이 앞부분은 우리가 x로 놓으면 x는 오메가의 함수가 되고요. 요 뒤에 있는 요 개수텀을 사인 파이라고 두고 요 뒤에 있는 개수텀을 코사인 파이라고 놓고 요 기하학적인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제 요 빗변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파이라고 두면 사인 파이를 만족하려면 여기가 2제타 오메가 오버 오메가 n이 돼야 되고, 요 아래 윗변이 1-오메가 오버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 파이는 오메가의 함수이고 역탄젠트 1-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n의 제곱에 분의 2제타 오메가 n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을 보시면 지금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이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앞에 곱해지는 x텀까지 정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하모닉 펑션으로 가진했을 때의 변이의 함수가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규칙이 보이죠? 근데 요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지금 트리고노메트릭 폼으로 한번 해봤는데 익스포넨셜 폼으로 다시 한번 같은 과정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외부에서 힘 가진을 코사인 사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주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일러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지금 코사인 오메가 t로 가진을 했을 때는 요 실수 부분이 되죠. 그래서 요 익스포넨셜 폼으로 똑같이 한 다음에 나중에 실수 부분만 취하면 방금 구했던 트리고노메트릭 방식하고 결과가 같아집니다.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아까 1번식으로 가보면 오른쪽에 코사인 대신에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로
형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오메가 n 제곱의 a의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역시나 처음에 할 일은 솔루션을 가정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전에 진폭이 곱해졌고 코사인으로 되면서 위상이 밀렸죠. 그럼 이번에는 진폭이 i 오메가 함수의 진폭이 곱해지고 저 앞에 x i 오메가의 진폭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함수는 위상이 밀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를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번을 6번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공통된 텀을 앞으로 빼주고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튀어나오고 한 번 미분하면 i 오메가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오메가 n 제곱까지 써주고 우변을 써주면 같은 항 소거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폭함수 xi 오메가는 여기 이 부분을 gi 오메가라고 해서 임피던스로 둡니다. 설정을 하면 여기가 이 진폭이라는 것은 오메가 n 제곱 a를 요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처럼 좀 형식을 통일해주면 이렇게 전형적인 형태로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a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얘가 전달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오메가 n 제곱을 결국 임피던스로 나눈 값이 되고 네, 이렇게 g i 오메가라는 프리퀀시 레스폰스까지 구해지게 됩니다. 왜 g i 오메가를 프리퀀시 레스폰스라고 부르냐고 하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처음에 가진을 a, i 오메가 t로 했었는데 우리가 한 거라고는 여기에다가 gi 오메가를 곱한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 컨셉적으로 보면 그냥 가진되는 함수에다가 gi 오메가를 그냥 곱해주면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식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고요. 그러면 g i 오메가는 복소수니까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를 이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익스포넨셜 텀에 위상이 밀리는 것까지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 되짚어 보면 우리가 일자열두개 시스템이 이렇게 블락으로 있고 이 시스템에다가 인풋을 주면 어떤 아웃풋이 나올까 이걸 보는 거고 이렇게 인풋을 ft를 a exponential i 오메가 t를 주면 이제 아웃풋으로 변이가 반응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가진에다가 전달함수만 곱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런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처음에 코사인 함수로 가진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 오일러 공식을 써서 익스포넨셜 폼으로 한번 해본 결과를 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익스포넨셜 염산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사인파 코사인 가진에 대해서도 결과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에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를 가지고 구했던 이 반응 함수에 그래서 실수 부분만 따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코사인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식은 앞에서 우리가 트리고노메트릭 방법으로 써서 구했던 결과하고 정확히 이제 동일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일자유도계 시스템의 결론은 결국에 이 전달함수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만 알면 모든 하모닉 펑션 가진에 대한 반응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프리의 시리즈나 프리의 트랜스폼에서 이제 배워서 알고 있듯이 모든 신호는 주기 신호는 다 이 주파수를 분해해서 선형 중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주파수에 대한 응답만 알면 그걸 다 모아서 선형 중첩을 해서 어떤 신호에 대해서든 반응의 응답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게 이제 바이브레이션 학문의 핵심이죠. 그러면 저 이제 매그니튜드하고 저 페이즈의 파형이 어떻게 되냐를 보면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응이. 여기 보시면 지금 X축에는 오메가 오버 오메가 n이 있죠. 아까 G를 구했던 요 G가 지금 이런 형태인데 이걸 매그니튜드로 구해보면 이제 요 오메가 오버 오메가 n이 이제 들어있잖아요. 요게 요 X축에 오고 Y축에는 요 매그니튜드가 오면 저런 식으로 파형이 구해지는데 우리가 제타가 거의 0이면 0이 가까우면 감쇄비가 거의 0이 가까우면 이렇게 공진이 일어나고요. 감쇄비가 클수록 감쇄가 만약에 1이면 이제 오버슛 하지 않고 바로 감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이 차트에 매핑을 해보면 우리가 진폭, 전달함수의 진폭을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도 차트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페이즈가 이거를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즈가 이렇게 나오죠. 페이즈도 역시 X축에는 오메가 오버 오메가 n이 들어있고 Y축에 페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쇄비가 제로일 때, 그러니까 댐핑이 없을 때는 그 공진주파수 1을 오메가가 오메가 n과 같아지는 이 공진주파수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페이즈 지연이 없고 그 이후에 급격히 180도 페이즈가 이제 지연이 생기는 거죠. 감쇄가 있으면 그 과정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매스를 이렇게 가진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작은 주파수로 가진을 할 때는 편의상 댐퍼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제타가 0인 경우, 제타가 0인 경우는 저 메스를 이렇게 흔들 때 요 위상 지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공진 주파수랑 딱 만나는 순간 이후로 공진 주파수가 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흔들다가 진동을 하는데 내가 외부에서 준 힘하고 180도 위상이 지연되면서 따라가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힘을 이쪽으로 주는데 얘가 반대쪽으로 버티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얘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0도 지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구조물이라고 치면은 이게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파손이 나는 겁니다. 이게 공진이 나서 레조넌스가 나서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상이 갑자기 점프를 하면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진은 바이브레이션을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공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피크가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기계 구조물이 파손에 이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회피하고 가능한 한 이 매그니튜드의 진폭을 없애거나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동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공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럴 때는 요 진폭이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걸 최대한 없게 만들려는 거는 또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옮겨가서 저 진폭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내가 필요한 주파수 대역에서 운전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 바이브레이션의 뭐 시작이자 끝이라고 거의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도 시스템의 하모닉 가진에 대한 응답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